안녕하세요. 뚱치 이탈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39번째 사뮤엘 필러 감독의 픽업 온 사우스 스트리트입니다. 사우스 스트리트의 소매치기가 되겠죠. 리차드 위드마크, 진 페터스, 텔마 리터 3명의 환상적인 조합이고요. 리차드 위드마크가 여기서 맡게 되는 역은 소매치기 스킨메커. 영화는 열차 안에서 소매치기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미 전과 3범이고요. 진 핀터스가 바로 가방 안에 물건을 도난당하는 사람인데, 그 물건을 전 남자친구 부탁에 의해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 자체는 화학 특허 필름이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물건이고요. 이 당시가 소련하고 미국하고 냉전 시대라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가 막 등장하고 그러는 영화거든요. 이 물건을 전달받는 사람이 바로 그 공산주의고, 그리고 진 피터스의 그 남자친구 예전 그 남자 조이라는 인물 역시도 여기서 공산주의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전달받은 사람은 그거를 국외로 가지고 나가서 소련에 전달해주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화학 특허 필름의 행방을 또 쫓으면서 이것을 전달받는 사람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2명의 FBI 요원이 진 피터스, 캔디를 지금 미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모든 게 이제 열차 안의 첫 번째 장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델마 리터는 저번에 그 사뮤엘 필러 소개하는 그 일부에서 첫 등장을 하죠. 그 부분은 영화 한 3분의 2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텔마 리터는 여기에서 정보를 팔고 경찰에 넘기고 또 넥타이를 파는 그런 여인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서 텔마 리터의 정말 배역이 엄청나게 그 중요한 배역입니다. 영화로 이제 들어가 보시죠. 이렇게 음악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리듬감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가끔씩 이제 그 델마 리터가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쉴 때 그런 음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그 축음기의 판에서는 좀 이제 약간 낭만적인 분위기의 재즈가 흐르죠. 전체적으로 음악 자체는 재즈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네. 네, 이렇게 첫 장면이 시작을 하죠. 저 기차 장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영화 한 3분의 2쯤에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거의 영화 끝나갈 무렵 정도에. 그리고 이제 오버랩 되면서 정면에 나오는 이 여인이 바로 진 피터스고요. 여기서 이제 캔디라는 인물로 분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이렇게 그 2명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3명의 얼굴이 교차 편집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FBI의 좀 높은 그 요원이고요. 좀 전에 젊은 요원도 FBI 요원입니다. 그러니까 FBI 2명의 요원이 지금 미행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고리의 부분입니다. 저게 고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손잡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델마 리터 여기서 모라는 인물로 분해하는데 모가 넥타이를 팔고 정보를 넘겨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넥타이 저런 어떤 그 열차의 손잡이 저기에 의지해서 넘어지지 않게 만드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삶을 지탱하게 하는 상징 같은 거로 쓰이죠. 그래서 스킨 맥코이의 집 같은 경우에도 그 바다에 면한 조그마한 오두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맥주, 시원한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맥주를 늘 마시니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물에다가 나무 박스 같은 걸 담궈 놓습니다. 그때도 고리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리가 그 부분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인물들이 삶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 뭐 하나의 그런 중요한 지탱 뭐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근데 이 미행을 하는 사람의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냉정하게 이렇게 좀 비춰지죠, 얼굴들이.
여기 이제 스킵 맥코이가 일루 통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서부터 이제 전진해서 들어오죠. 이렇게 시선을 한번 주고요. 그냥. 네. 그리고 근접을 해옵니다. 네, 저 중간에 남자만 빠지면 근접이 되겠죠. 이 소매치기에 대한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 로베르 브레송의 픽포켓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손을 아마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손을 하나의 그 개별적인 거대한 존재같이 이렇게 영화를 찍은 첫 번째 감독일 거예요. 이거 어떻게 찍나 볼까요? 네, 신문을 펼치고요. 저렇게 서성해 하는데 어때요? 그 얼굴의 어떤 부분이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 소매치기 하는 그 장면 자체보다 그 얼굴의 클로즈업 자체가 마치 애정씬을 촬영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줍니다. 볼까요? 네. 거의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애정씬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차 밖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배달할 사람을 위해서 그 전해줄 사람을 위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 없습니다. 서서히 카메라가 다가가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저 뒤쪽으로 해서 전화를 거는 저 뒤쪽으로 FBI 요원 2명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정면으로 이렇게 또 카메라가 다가가면서 클로즈업, 뭔가 그 위급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렇게 갑작스럽게 접근을 하는 방식입니다. 카메라가. 그래서 지금 밖에서 쳐다보고 있고요. 그 유리창, 전화 부스의 유리창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물건을 소매치기 당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을 만나야 되냐, 그쪽으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때도 전화부스에서 빠져나왔을 때도 엄청나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FBI 요원 중에 좀 우두머리 요원이 이제 경찰에 온 거죠. 경찰서에. 왼쪽에 있는 부분이 타이거입니다. 타이거는 리차드 위드마크가 분한 스킵 맥코이하고 악연이 많죠. 스킵 맥코이를 감옥에 넣은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 형사 타이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소매치기 그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근 경찰서로 온 겁니다. 관할 경찰서. 그래서 막 서류를 뒤지는 장면이고요. 교차 편집돼서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그게 중요한 거다. 화학 특허 필름이다. 예, 그렇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원래는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카피 있을 거 아니냐 하니까 없으니까 문제지 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법적인 일이었지 뭔가 이제 눈치를 채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영화를 보면요, 상당히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그 사뮤엘 필러 자체가 이 영화 안에서 엄청나게 클로즈업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갑작스러운 클로즈업을 좀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엄청나게 긴장감이 좀 전에도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긴장감을 또 풀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저 거리에 인물들 간의 거리의 어떤 조절을 통해서 또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또 들이대서 긴장감을 만들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주 거친 이런 카메라의 움직임을 보시게 됩니다. 그랬다가도 또 너무 극단적으로 거칠어졌을 때는 좀 부드러움을 가미하고, 그런 식으로 화면 안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볼까요? 거리를 다시 이렇게 좁힙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죠. 이번 일을 너가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나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번 한번 마지막 도와주면 나 절대 앞으로 귀찮게 안 할게. 그리고 그 도와달라는 게 그 소매치기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캔디의 약간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추측이 가능한 거죠. 캔디 보고 얘기하는 거는 너가 이쪽 바닥 잘 알지 않냐, 너 연줄이 있을 거 아니냐, 너가 해가지고 좀 찾아다오.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를 못하니까 하면서 그래 내가 그런 걸 안다고 하면서 반문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그래 요번에는 하기로 억셉트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장면 보세요. 혀를 낼름 내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좀 에로틱한 느낌이 나죠. 그런데 조이가 저렇게 혀를 낼름낼름 하는 거는 특히나 긴장하거나 어떤 부분에 이제 일을 이렇게 완성시켰을 때 그런 부분으로 또 나오기 때문에 예, 둘이 이런 부분으로 좀 미묘한 부분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타이거 형사하고 FBI 요원하고는 뭐 사진을 보세요. 그러다가 예, 지금 이렇게 미묘한 웃음을 짓죠. 이때도 카메라가 쑥 이렇게 앞으로 진입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빨리 찾고 싶으세요? 그러면 방법이 있죠. 그러면서 카메라가 진입하면서 다시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빨리 찾는 방법이 바로 이 모라는 인물인 겁니다. 여기 이제 델마 리터가 등장을 하고요. 저 사람 누구예요? 뭐 피해자냐? 그러니까 아니야. 높은 사람이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본인이 그 죽기 전에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정보를 팔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죽으면 그냥 연고 없는 사람들은 화장되거든요. 어떤 장소에서 화장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묘자리를 롱아일랜드에 하나 마련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버는 겁니다. 결국 보면 죽을 때는 초라하게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돈을 늘 갖고 다니니까 그러다가 도둑 맞는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번 정보 주는 거 그 살인 사건 그런 거 관련이면 나 못하겠다. 자기의 어떤 선을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어때요? 예전에 그들은 밤에 산다 영화 기억나세요? 그때 여인이 그 같은 갱 집단 우두머리 중에 한 명의 동생 부인이 있었습니다. 재수 씨가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남편을 이렇게 풀어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펠리 그랜저하고 오죽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고발을 합니다. 경찰에 고발을 해서 펠리 그랜저가 지금 거기 있다, 자기 그 모텔에 있다 하면서 경찰을 한테 밀고를 하는 장면에서 그 풀려나게 될 남편은 엄청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형사는 그 여인을 마치 그 밀고자를 비웃는 듯한 느낌을 좀 지우려고 일부러 얘기를 막 겁니다. 당신이 하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다. 그 펠리 그란저가 거리에 다닌다는 거는 또 누구를 살인하게 될 거고 그런 살인자에 의해서 죽는 사람을 구해내는 거니까 좋은 일 아니겠냐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듣고 있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 말 하나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경찰이 그런 부분을 좀 뭐랄까 비열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장면에서는 이 타이거하고 이 델마 리터스가 분한 모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늘 공조하는 친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등장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위치만 다를 뿐이지 서로 사건을 통해서 먹고 사는 두 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뭐 이 형사가 뭐 대단한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같은 세계에 속하는 거죠. 이제 넥타이를 꺼냅니다. 키가 중간쯤이고 하니까 아니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 사람에서 중요한 사람 맞냐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테크닉을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어디에서 그 사람이 접근했을 때 여자 왼쪽에 섰냐 오른쪽에 섰냐 뒤에 섰냐, 신문을 가졌냐 신문을 접었냐, 그리고 뭐 가방을 닫고 나왔느냐, 그리고 가방을 닫을 때 위치, 신문 위치가 어땠느냐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하면서 완전히 전문가로서의 느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주목해서 중간중간에 블라인드가 많이 나오거든요. 블라인드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늘 밀폐된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밀폐된 공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상징 같아요. 그 치열하게 아동바동 되는 그 삶의 공간 속에서 압박을 느끼는데 항상 그 블라인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거죠. 숨도 쉴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공간이 그렇게 그 팍 열려 있는 느낌이 안 주고 항상 그런 공간의 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네, 이러면서 1달러 달라고 하고요. 네. 넥타이를 판다는 거는 어떤 겁니까? 1달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가 걸어준 넥타이에 그 목덜미를 잡힌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의 이 얘기를 신중하게 들으면서 넘어가는 장면이죠, 일종의. 네. 그리고 그 옆에 볼까요? 저 옆에 그 형사의 표정 보세요. 같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범인을 알게 됐습니다. 나 범인 누군지 알 것 같다 얘기하니까 이제 밖으로 보내는 거죠. 왜냐면 흥정을 해야 되니까. 네, 지금 아주 심각한 표정이죠. 50달러를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50달러 말도 안 된다, 35달러로 하자 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모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지금 프라이스가 오를 수밖에 없다. 물가가 내려가면 나도 가격을 내리겠다 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주 그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국 8명에 내가 이름을 줄 테니까 그 이름 중에 범인이 있으면 38.5달러를 나한테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왜냐면 범인 사진만 이렇게 주면 8명을 추려주면 아까 그 FBI 요원이 열차에서 봤으니까 뽑아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하고 이제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보세요. 모가 열심히 이제 그 인물들을 이렇게 적어가고 있는 거를 아주 마치 친구끼리 무슨 놀이를 하듯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독의 그 모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 주인공들이 바닥 인생이잖아요. 스킨 맥코이도 소매치기에다가 그 다음에 캔디도 매춘부에다가,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런 정보를 팔아서 고작 하겠다는 게 죽음을 잘 죽기 위해서, 죽음에 쓸쓸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가잖아요. 삶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음을 위해서 보고 살아가니까 그런 어떤 사람을 보는 이 안에서의 모에 대한 연민 같은 거, 그런 거를 갖다가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아주 그 나름대로 다정함, 적어도 조금의 선의들이 이렇게 배어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 흥분합니다. 스킨 맥코이 이 녀석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또 범죄를 저질러? 하면서 이제 흥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간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스킨 맥코이로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스킨 맥코이 같이 이렇게 전과 3범을 하다가 바로 나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때는 깊숙이 숨는다는 겁니다. 찾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흥정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이상 줄 수 없다, 나 돈 없다 그러면서 다음에 2배로 줄게 하면서 서로 이제 내고 협상을 마치는데 이 얘기가 되게 쓸쓸하게 들리더라고요. 네, 나중에 보시면 왜 쓸쓸한지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런 어떤 그 리듬감 있는 재즈 음악이 나오면서 누굽니까? 스킵 맥코이가 이제 자신의 거주지로 가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저런 데다가 이제 자기가 훔친 작물 같은 것도 저기에다가 넣어두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뭐 이상한 네, 이상한 필름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 하고 보세요. 여기서도 이런 매듭이라든지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큰 고리 같은 게 나중에 그 짐 피터스하고 같이 찍히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저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늘 이 창을 통해서 바라볼 수만 밖에 없는 이런 어떤 공간에 대한 욕망의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항상 이 바다라는 거 배가 주로 잘 떠다니거든요. 항상 그런 배가 이렇게 떠다니지만 본인은 저 너머로 가서 뭔가를 이룰 수 없고 이렇게 그 조그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또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열려있는 창이지만 그 안에서는 저런 바다가 중간에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저것으로는 도착할 수 없는 그리고 매번 밀폐된 공간에서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또 위에서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면서 저 멀리에서 들어오는 형사죠. 그리고 저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올라갈 때 이거 덜그덕거리는 이 판 같은 걸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네, 이 형사님도 웬일이냐고 맥주 하나 드시라고 그 타이거 밑에 있는 그 부하 형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 또 사고 저질렀다면서 하니까 뒤져봐라 뭐가 있는지 하면서 맥주 같은 거 다시 잘 집어넣어 놓고 나 간다 하면서 지금 이런 장면 너무 빨리 왔네요. 여기서 왜 이렇게 안 맞죠? 네,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경찰서로 이렇게 가는 장면이죠. 가는 장면인데 위에서 아래 좀 전에 보실 때 네, 여기서 화면 전환 보세요. 이 경찰서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위에서 또 아래를 비춰줍니다. 여기서 이제 그 맥코이가 나올 건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도소의 그 철장 같은 느낌이죠. 저런 부분을 암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블라인드 너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잡혔어. 이런 어떤 창틀 안에서 또 너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우리가 너를 딱 기다리고 있어. 이런 어떤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래 빨리 들어와라. 어서 들어와라. 너를 가둬버릴 테니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어떤 사이냐면요. 매번 이제 그 맥코이를 스킵 맥코이를 이 타이거 형사가 넣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매번 어떻게 보면 맥코이가 빈정거리면서 할 때마다 본인의 분을 못 참아가지고 막 폭행을 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벌써 6개월 막 감봉도 되고 그래서 둘은 악연입니다. 그래서 너 그거 훔친 거 빨리 내놔라.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도둑질을 하겠냐 하면서 계속 지금도 압박하죠. 압박하고 긴장감을 주고 거기에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뛰쳐나갑니다. 본인으로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그 폭발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거의 뭐 한 대 때려서 할 분위기에서 저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 지금 국가에 해를 끼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너 재면해 줄 테니까 빨리 필름 다오. 그리고 이거는 공산당하고 관련된 거고, 너 애국심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애국심까지 불러서 나를 집어넣으려고, 예전에도 죄가 없는 걸 억지로 해서 나를 집어넣어서 산범이나 만들었는데, 그딴 거에 내가 속을 거냐고 하면서 이제 피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 집안은 두 명이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붙여놓고 밀어붙입니다. 그런데도 끄떡 없어요. 보세요. 막 그냥 폭발적인 이런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졌어요. 그리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한마디 해요. 너희 부장 왜 저러냐?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필름을 보는 건 왜 볼까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고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중요한 물건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지금 지하철을 탑니다. 근데 마치 지하철을 탔을 때 또 범죄를 저지르나 하는데 이제 거울을 통해서 누군가 미행하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요리조리 따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는 거예요. 살짝 내리려고 하다가 해서 저렇게 가는 장소는 도서관 같은 데 갑니다. 그래서 필름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저렇게 예전 시대에는 환등기 같은 걸 통해서 그 신문 기사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목적은 그 필름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영리하죠, 나름. 네. 그래서 그 캔디가 나중에 찾아와서 보면 둘이 이제 대화하면서 손을 보고 손이 예술가의 손 같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직업은 뭐 소매치기라는 직업은 되게 어떻게 보면 섬세해야지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필름을 다루는 저런 부분도 아주 그 섬세함이 나름 배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저는. 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 라이트닝 루이라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캔디가 아까 약속을 했잖아요. 이번 건은 네가 해결하라 하면서 그 전 남자친구 조이가 압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캔디도 할 수 없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와서 라이트닝 루이라는, 이 사람이 지킨인가 그런 이름인데, 라이트닝 루이의 행방을 알려달라. 그런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 중국집이에요. 저 젓가락으로 네. 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돈을 꺼냅니다. 돈을 벌써 네, 제가 그 부분을 놓쳤네요. 네, 돈을 꺼내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있다가 저 젓가락으로 저렇게 그 무심히 하면서 돈을 2번이나 저렇게 젓가락으로 받아내거든요. 그래서 라이트닝 루이의 행방을, 라이트닝 루이라는 이 배역이 아주 저는 인상 깊은 배역이더라고요. 그냥 먹는 데 집중하면서 돈부터 내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하면서 먹으면서 동시에 돈 꺼내 놓으면 젓가락으로 씹어서 포켓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루이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가 라이트닝 여기 직원을 부릅니다. 낮에 내 이름이 뭐지? 밤에 저 위의 세계에서 내 이름은 뭐고 아래 세계에는 내 이름이 뭐지 할 때 아래 세계는 라이트닝 루이라고 합니다. 루이.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라이트닝 루이입니다. 근데 왜 거짓말을 했냐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는 그렇지 하면서 이제 라이트닝 루이가 돈을 받았으니까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걸 받아 적는 거고요. 그게 바로 이제 모의 주소겠죠. 그러니까 모든 지하 세계는 모로 통하는 겁니다. 모의 집입니다. 최고의 소매치기 정보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났습니다. 난 경찰에 협조하는 모범 시민이지 정보원이 아니야. 그리고 그렇지만은 너 돈 받고 하는 거잖아, 정보원. 그러니까 내가 돈 받는데 뭐 문제 있냐? 그래서 이제 Something personal.
How personal? 뭐가 개인적인 거, 뭐가 뭔데 그게 하면서 또 넥타이 거냐고요. 50달러에 사라고 해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장면이 이제 오버랩 되면서 누굽니까? 네,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뭔가 빛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상한 거죠. 누군가가 뭘 찾는 거. 네. 이런 장면도 아주 그 연출이 보면 안쪽의 장면은 전혀 안 보이고 저 라이트만 보이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저런 부분도 보면 무언가를 찾고 있는 라이트지만 어떻게 보면 저 라이트 자체가 여기는 지금 전기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촛불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자기 인생의 라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무언가 운명적인 만남? 네. 그런데 바로 때려 눕힙니다. 바로 주먹을 날려서 때려 눕히는데 보니까 여인이 쓰러진 거예요. 한 대 지금 엄청나게 세게 맞았습니다. 네, 가방을 뒤져서 넥타이를 걸치죠. 저 장면 되게 넥타이를 걸치면 알겠죠. 모한테 갔다가 나를 통해서 알았구나 하고 돈도 좀 꺼내고요. 그리고 촛불을 켜고요. 저는 저랬을 때 보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게 교차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여기 매춘부로 나오니까 그런 어떤 소개 느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런 포즈 자체가 성스러운 느낌도 있어서 약간 이중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 사람 안에 저렇게 바닥에 있는 저 이름 모를 사람 안에 저렇게 속세의 어떤 그런 어떤 찌들 대로 찌든 느낌이 있지만 그 안에 약간 이면적으로 성스러움도 있고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좀 센슈얼한 어떤 느낌의 그 감독이 원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어쨌든 배역 자체가 아주 그 좋은 선택이었다고 다시 한번 느끼는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또 약간 폭력적인 부분이죠. 그 맥주 끌어올려서 맥주를 얼굴에다가 들이붓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한 명은 이제 좀 부드러운 어떤 이미지의 느낌이라면 한 명은 이제 거칠게 어떻게 시작될 거라는 게 좀 느껴지죠. 네, 아주 짜증스럽게. Take your time looking. Want a beer? 네, 이런 대사. 네, 그러면서 음악이 Pickpocket. You sure do. 저 뒤에 어떤 예, 저렇게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예, 아주 거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 고리 같은 게 이렇게 등장을 하죠. 어떻게 보면 운명의 고리일 수도 있고요. 저게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그 묶었다가 풀었다가 사실 그러는 거잖아요. 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긴장감 같은 것도 그래서 얼굴이나 닦아 하면서 부드러운 음악과 그리고 거친 저런 어떤 행동들의 대조가 장면을 상당히 그 응축감 있게 만들어 줍니다. Crummy tie. 네, 그러면서 좋은 얘기 안 하죠. What's the matter? I bust some? 보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자기가 때려서 하는데 뭐 부러졌어? 그러면서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마사지 해두시 하면서 이런 부분은 또 상당히 에로틱한 부분으로 또 넘어갑니다. 거의. Coy, there are pictures of my... 그러면서 거짓말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스킵은 경찰서에 다녀왔으니까 그 필름이 공산당에 관련된 거고 중요한 거라는 거 알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에 간 오빠의 사진이고 그리고 한국 전쟁이요. 그리고 그 사진 하나밖에 없어서 엄마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거다. 엄마한테 갖다 줘야 된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너무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뭔가 애정이 있는 듯하게 얼굴을 계속 마사지 해주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기묘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극단적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점점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거리감을 엄청나게 최고로 좁혀가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좁혀가면 음악과 더불어
보통 영화라면 이 안에서 이렇게 넘어갈 건데, 그리고 이제 화면이 이렇게 멀어지면서 다음 장면으로 가겠죠. 그렇지만은 사뮤엘 필러의 감독의 영화는 다릅니다. 이렇게 점점 한 번 더 가죠. 더 가고 고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고리가 약간 무시무시한 느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얘기를 이제 합니다. 본인의 가끔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하면서, 그러면서 뭘 원하는 거야 하면서 이 지금 안에서는 다른 느낌이죠. 지금 캔디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빌런 너가 갖고 있구나.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얼마 줄래? 네. I'll tell my mother. You do that. 지금 보면 목에다가 막 걸어서 막 내던지듯이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마치 너 내 올가미에 있고 너 그거로 그 돈으로는 안 돼 하면서 돈 가져와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다시 멀어지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2부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